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사업 재개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처가 게이트,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사실 이 고속도로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또 그 거짓 선동 정쟁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원래 이 고속도로에 원안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처가 일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바꿨다.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이 핵심이요? 민주당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다 하나 팩트 하나하나로 다 이게 거짓말임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 뭐 긴 얘기니까. 근데 들통이 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는 뭐 거짓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사실 확인이 됐으니 이제 여기서 멈추겠다라는 게 사실은 정도죠. 그런데 뭐 민주당이 어차피 기승전 김건희 여사 공격에 나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금 지속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국정조사를 들고 나와서 정쟁을 지속하고 이걸 끝까지 한번 그 뭐 총선을 겨냥해서 가보자라는 그런 작전인 것 같고요. 그것도 그 이면에는 결국은 본인의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각종 정말 부끄러운 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덮기 위한 또 전환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의도가 이 민주당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가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접어야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먼저 이 사건은 딱 하나는 정확하게 짚어놓고 가야 돼요. 아직까지 정해진 노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무것도, 검토 중이다. 그렇죠. 직업 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이고요. 타당성 조사는 이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때 했던 그 예타안을 가지고 최적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게 과연 최저가 아니냐 해서 관계기관, 그러니까 양평 군이라든지 하남시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모든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마련된 많은 안들 중에 최적안이라고 있습니다. 최적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정치 공세가 훅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스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기들이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 이것들이 다 가짜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럼 이제는 중단할 때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쭉 추진되어 오던 안이 있는데 종점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죠. 첫 번째는 보통 어떤 건설 이 도로 그 고속도로 사업은요 예타 통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것들, 효율적인 게 아니라 일단 대략 러프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일단 BC 분석을 받고 이 도로도 BC 분석이 높지는 않아요. 0.8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뭐 다른 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넘겨서 일단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는 것이 예타고요.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노선을 1, 2, 3안 중에 지금 2안이라고 하는 소위 강상면이라고 하는 이 강상면으로 종점이 강상면 이 부분은 이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정한 게 아니에요. 2018년 양평군에서 2030 그 계획에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강상면 종점 강상면 종점안이 그때도 한번 유사한 안이 2018년에도 한번 제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예타안 그 최종 보고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접속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달라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때 2022년이죠. 1월에도 이제 본 타당성 조사할 때도 이 지금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최적선에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양평군을 통과하는데 IC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 구간이 그 환경 철새 도래지도 있고요. 또 상선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피해가 적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체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 6번 국도의 그 고속 차량 이걸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부 내륙에서 올라오는 차들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종점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최저간이라고 지금 일단 대안입니다. 이것도. 일단 대안이다. 네.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그것이죠. 의원님 결국 이제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거 양서면에서 그게 왜 어떤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일 건데 처음에 원안에는 강화 이시액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타안이죠. 예타안에는 IC를 그때 주민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였겠죠. 그래서 그냥 사실은 비시 분석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나오는 걸 일단 안 넣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 동네 고속도로가 교각만 설치되고 양평군 안으로 안 들어오면 이건 있으나 마나다.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 같은 거 할 때요. 건설 사업할 때 주민들을 들어놓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롱뇽 한 마리도 도룡뇽 때문에도 중단이 되는데 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당연히 강화 IC를 설치해달라고 한 것이고 그게 바로 민주당 정부 때입니다. 2021년 5월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럼 강화 IC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라고 보고 계십니까? 강화 IC 나온 거는 21년 문재인 정부 때 5월에 그 당시에 민주당 그 군수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정동윤 군수께서 벌써 21년 5월에는 이미 당정 협의를 다 거치고 민주당에 찾아가서 그 당시는 민주당 정권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그 김현미 장관에게 이미 주장을 하고 그게 다 뉴스에 다 나옵니다. 21년 5월에요? 네, 21년 5월이죠. 그때 이미 강화 IC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고 그걸 받아들여서 강화 IC 설치하는 것을 넣으면서 그때는 종점이 양서면이었죠. 네. 예타안만 그렇고요. 예타안으로. 본 타당성 조사할 때 바로 정부가 그 관계기관 협의할 때 양평군에 묻습니다. 자, 예타안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물으니 이거는 아니고 이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1, 2, 3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계속 논의를 하다가 이 안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교통 그 편리성도 교통 수요에 있어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IC를 설치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가장 최소히 훼손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이 안으로 대안으로 간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정해진 게 아닌 게 지금 이 예타안과 이 대안을 같이 두 개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따라서 공개를 했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바로 그 목전에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의혹이 터진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들 어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점이 지금 강상면으로 바뀌게 된 게 2022년 3월에서 5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초기에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돼서 원희룡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3일 있다가 전혀 거짓말이죠. 강상면으로 안이 나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 사업이 어떻게 3일 만에 모든 노선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 갈 수 있습니까? 검토를 정부 인수위 때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전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 본인들도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주장들이 어거진지 본인들이 알 건데 2022년 아시다시피 예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했고 사실 이 도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 양평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데 문재인 정부 잘했어요. 2022년에 그러니까 1월에 그때 과업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1월이면 대선 바로 전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십시오라고 과업 지시를 합니다. 그 안에 내용들 보면 당시 국토부에서요? 당시 국토부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 국토부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그다음에 3월에 이제 그 용역 회사를 정하죠.
하죠. 그래서 착수를 합니다. 네. 그 착수할 때도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 착수 보고를 보면은 그러니까 2개월 동안 3월에서 5월 달까지 검토를 다 한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인 거죠. 네, 인수위 아니죠. 3월에서 5월까지니까 네. 3월에서 5월까지니까 이거 뭐 인수위가 그게 관련을 하지 않죠. 지시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시간 노름을 하는 것 같아요. 날짜 싸움, 날짜 이 장난을 지금 너무 여야가 이 날짜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는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본격적으로 예타와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교통 전문가들이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게 2개월 동안 해서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주민 수용성 문제 등등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검토가 돼서 나온 것이 바로 강상면으로 언제 나왔냐면 5월 달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미 강상면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대충 나왔죠. 그러나 본격적인 거는 또 그 이후에 양평군에서 요구를 한 것도 있고요. 자, 어제 저희 SBS 보도를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2022년 3월에 이 타당성 조사를 외부 민간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했다. 거기도 종점이 강상면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다던데 그 강상면의 위치하고 국토부가 지금 대안으로 밝힌 강상면의 위치하고 종점의 위치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가 저 종점으로 제시했던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곳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이다. 아니죠. 이런 보도를 어제 했는데. 오히려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강상면은 강상면인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남양주 IC 있지 않습니까? 남양평 IC. 남양평 IC죠. 그쪽이랑 연결을 한 거다 그러는데 국토부는 지금 이 노선이 앞으로 홍천 그 강원도 가는 길과도 계속 지금 연결해서 지을 계획이 큰 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더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다른 이제 고속도로와 연결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IC가 아니라 JC로 한 거죠. 정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이번에 이 쟁점이 아니 김건희 여사 그 일가 땅에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사실은 정션을 하면 안 되겠죠. IC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정션은 알다시피 이 분기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매연하고 소음만 있을. 그럼요. 지가 상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뭐 윤 정부 때 바꿨다 아니면 저 김건희 여사 그 처가 땅 소위 선산이죠. 선산. 여러 그 가족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선산이죠. 80년대 때부터 쭉 내려왔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뭐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원안이나 예타안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전 양평 민주당 군수의 땅이 있고 또 강화IC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인근에 김부겸 총리 땅을 그 예타 바로 직전에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강화IC도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를 만들 때 IC를 만들거나 어디를 만들 때 전혀 누구의 땅이 어디 있는가는 공무원들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걸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결국 해결하실 건가요? 정말 고속도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 퇴임하는 날까지 재개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희룡 장관이 초광수를 두는 발언을 한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 소위 예타안이죠. 예타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IC가 거기 없다 이러니까 그럼 IC 넣어가지고 L자로 굽혀가지고 만들어 달라 이러는데 이게 정말 무리죠. 이걸 하게 되면 소위 양서면을 종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저 김건희 여사 땅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펼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두 번째. 강상면이 이제 대안으로 만약에 최적지로 정해진다면 여기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안이 아니니까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 찬성하겠습니까? 예산 반영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은 이 사업은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사실 이거 무리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거짓 선동들이 좀 이제 팩트 체크에 딱 막혔잖아요. 이제 들통이 났으면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스탑하고 이제는 좀 냉정을 찾고 그다음에는 이 고속도로는 사실 국민 편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의혹이 거치고 원인 제거가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제기를 할 수 있죠. 자, 당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시기는 민주당의 전략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총선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추진 못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쟁으로 일삼는 한은 이것은 추진을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이 스탠스를 계속 가면 계속 고속도로는 그러면 결정 못하고 공전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결국은 경기도 표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정쟁을 이끌어서 경기도 분들 특히 양평 그리고 많은 강원도 뭐 전국 국민들 다 해당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쟁을 삼아서 이걸 무기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걸 빨리 재개하려고 그러면은 원인이 그러니까 문제 제기했던 것이 해소가 됐으면 솔직히 뭐 사과를 하든지 사과가 너무 부끄러우면은 이걸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는 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뭐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하고 의혹 제기, 가짜 뉴스 이런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좀 있던데요. 저희 지역에 작은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 2차선에 4차선 확대하는 건데요. 조그만한 마을에 이장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장님들 모시고 그게 사실이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이러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1년 정도 지체가 됐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 사업이 어떠냐면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비대위 만들고 들어눕고 이러면은 무조건 스탑하고 그걸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 공사 도중에 들어눕는 것보다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빨리 달리는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노선이 지금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노선이다. 그게 김건희 여사가 설사 아닐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당에서 제기하고 민주당이 공당이 제기하고 나오면 이거는 계속 진척하기는 힘들죠. 일단은 스탑해서 모든 걸 다 밝혀야 됩니다. 이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게 달려야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지. 이런 속도로 계속 막히면 가다가 스탑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깨끗하게 팩트 체크 다 하고 의혹 싹 풀고 그리고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